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도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ISD 융합과학공학부에 합격한 인현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스카이를 가는 것이 미련이기도 했고, 제가 이번 연세대에 오기 전에 해외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편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학비도 조금 비싸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제 전공 시험 대비는 이제 학원 수업의 과제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꾸준하게 복습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하신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저의 것으로 체화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모의 시험을 꾸준히 보면서 이제 그것을 잘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마지막에 가서도 너무 이제 긴장하거나 이제 떨려서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기본대로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해나가고 이제 수업 과제를 복습하면 큰 무리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인 영어 점수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방법은 아무래도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빠르게 이제 급하게 공부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장할 수 있는데, 가장 최고봉이라 불린 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어적 베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토플에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 학원에만 의존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토플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학원의 교육 과정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만의 학습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리딩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보고서 이제 그 문제 풀이 방식을 습득해서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본다던가, 이제 자기만의 공부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토플이나 토익 같은 공인 영어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보니 많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써야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아리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이제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고 없는 것을 추가하려는 느낌보다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진짜 이 지원자는 어떤 느낌의 지원자인지 진짜 진솔하게 알고 싶어서 이제 자소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덤덤하게 서술하시되, 이제 너무 이제 허무맹랑하고 이제 그냥 대놓고 교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내용만 추가 안 하시면 자소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꾸준함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간에 열심히 하고 이제 이 기간에 열심히 했으니 나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그거는 수험 생활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겠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편입도 이제 항상 전력을 다하진 않더라도 그 밑바탕부터 꾸준히 쌓아가는 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쁜 대학 생활과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경쟁자 수에 압도되어서 이제 한동안 약간 기죽은 적도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제 실력을 체감하게 되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그 한글 논술 강좌와 영어 논술 강좌를 동시에 수강하였는데요. 한글 강좌는 글을 좀 더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것을 이제 저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글 강좌는 이제 정해진 그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글을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더 조리 있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제 주어진 자료를 갖고 더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에게 확실히 체화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논술은 이제 아무래도 주어진 제시문이 없고 이제 자신의 배경 지식에 걸맞은 그런 제시문을 직접 써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 논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홍석 교수님이 가장 설명을 잘해주시고, 이제 커리큘럼이나 로드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이 가장 이제 수험생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정확히 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논술에 임해서 이제 영어 쪽으로 편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김홍석 교수님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벽이 너무 크고 광대하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 벽이니 너무 이제 기가 죽거나 위압감에 당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그냥 자기 실력을 쌓아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다들 열심히 하셔서 성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입은 김영 편입 화이팅!